트럼프가 삼성전자 보조금 47억 달러를 끊겠다며 협박했지만 결국 손을 벌린 건 미국이었습니다. 엔비디아 CEO의 딸까지 서울로 달려와 삼성에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이 벌어졌죠.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놓으라는 미국의 요구에 한국은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버텼습니다. 오히려 9월 사상 최대 수출 실적으로 트럼프의 뺨을 때리는 방역에 성공했죠.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포브스는 한국은 어떤 타격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라고 분석했죠. 97년 IMF부터 2008년 리먼 사태까지 모든 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트럼프의 협박을 이겨냈으며 삼성과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저력은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장에 섰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마자 한국을 향한 충격적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도체는 대만이 훔쳐갔고 한국도 일부 차지했다며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사간 주범으로 지목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반도체 보조금 527억 달러를 전부 폐기하겠다고 선언해 버린 것이죠. 수천억 달러를 주지만 그들은 우리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는다며 정말 끔찍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순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삼성은 텍사스 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47억 달러 보조금을 받기로 약속받았던 상태였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인디애나주에 38억 달러를 투자하며 4억 6천만 달러 보조금을 확정받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대신 삼성 주식 1.6%를 미국 정부에 넘기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해왔습니다. 이재용 회장 개인 지분 1.95%와 맞먹는 규모를 그냥 내놓으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미국 상무장관 러트닉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의 보조금이 너무 많다면서 삼성을 정조준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죠. 이쯤 되면 완전히 사기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거액을 투자하라고 유혹해놓고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약속을 뒤집는 행태였으니까요. 국제 신뢰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돈만 뜯어내겠다는 노골적인 갈취 행위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가 트럼프의 협박에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25년 9월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서울을 찾았습니다. 그가 가져온 제안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9년까지 월간 최대 90만 장 규모의 D램을 공급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D램 웨이퍼 월간 생산량이 150만 장 수준인데 그중 90만 장을 한국이 독점 공급한다는 얘기였죠. 이는 월간 약 10조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초대형 계약이었습니다. 샘 올트먼은 한국을 극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어느 국가도 갖추지 못한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삼성과 SK하이닉스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한국의 기술력에 최고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엔비디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젠슨 황 CEO의 딸 메디슨 황이 직접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찾아가 면담을 가진 뒤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까지 두루 만나며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트럼프가 보조금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동안 실리콘밸리 최고의 AI 기업들은 앞다투어 삼성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겁니다. 삼성의 저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9월 HBM 재고가 바닥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은 업계 최대 생산 능력을 갖춘 상태였고 독주 체제에 돌입할 완벽한 조건을 확보한 겁니다. 더욱 결정적인 건 TSMC의 실수였습니다.
TSMC가 파운드리 웨이퍼 가격을 3만 달러로 올리자 삼성은 2만 달러 수준으로 공급하며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한 방으로 글로벌 고객사들의 발길이 삼성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편 현대자동차 그룹을 비롯한 주요 기업 23곳은 차량용 반도체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민간 주도로 처처음 공동 대응에 나선 이 움직임은 한국 기업들이 위기 앞에서 얼마나 단단하게 뭉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으로 미국 내 혼다가 전기차 생산을 중단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결속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또 다른 협박 카드인 3,500억 달러 요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7월 30일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 그 규모 투자를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는 선불이라고 못 박아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줬다고 마치 자신이 큰 혜택을 베푼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부분을 현금으로 달라는 미국과 대출 보증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한국 측이 팽팽하게 맞서며 2달째 협상이 교착됐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일본처럼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로 현금을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조건을 내걸었죠. 심지어 45일 안에 현금을 입금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까지 해왔습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를 순순히 내자 한국도 똑같이 하라고 강요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 내부에서도 후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차기 총리 유력 후보 다카이치 사나가 재협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일본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쯤 되자 한국 정부의 전략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미국이 더 곤란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포브스는 한국의 전략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한국은 법원이 트럼프의 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할지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상호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1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의 관세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한국 정부는 이걸 정확히 계산하고 시간을 끄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더 재밌는 건 트럼프 측의 실수였습니다. 트럼프는 3,500억 달러를 사이닝 보너스라고 불렀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의 N백지수표라고 했으며 러트닉 장관은 경제안보기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표현들이 한국 국민들에게 협상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포브스는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25년 9월 한국의 수출 실적이 발표된 겁니다. 9월 수출액이 69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2022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66억 1천만 달러로 8월에 세운 역대 최고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자동차 수출도 64억 달러로 역대 9월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미국이 25% 관세를 물렸지만 유럽과 아세안으로 수출을 다변화하며 오히려 18%나 증가한 겁니다. 반면 미국 내부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방정부가 1년 만에 셧다운 사태를 맞으며 그랜드 캐니언과 자유의 여신상까지 폐쇄됐습니다. 여행업계는 몰락 위기에 직면했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치솟자 공화당 텃밭 농민들까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